채널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유튜브를 보는 세상. 이제 유튜브 시대인 만큼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컨텐츠는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군대 이야기로 시끄러웠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군대 관련 컨텐츠가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는 세상 첫 시간은 군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코너 함께할 분,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은기 소장, 그리고 요즘 군대 증언해줄 전역 6개월 차 김주민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은기 소장 청취자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통연구소의 하헌기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 상에서 퍼져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입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가짜 뉴스를 깨겠다. 예.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얼마입니까? 12만 명 정도 됩니다. 얼마 만에 12만 됐어요? 12만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아, 상당히 빠르군요. 이제 3주 만에 6만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정체가 시작됐다는. 아, 3주 만에 6만 됐는데? 아, 예, 9개월 만에 12만? 예,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1년 3개월 된 것 같아요. 저는 1년 3개월. 어느 정도, 뭐, 어떤 게 말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유튜브요? 3개월. 예. 예. 저는 오늘자로 27만 명. 어제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이동영 씨랑 좀 합방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내일 합방한다고. 그래요. 그 매일 하세요? 유튜브는? 그 컨텐츠는 이제 제작 여력이 좀 딸려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올리는데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 정말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가짜뉴스 잡는 데 노력해 주시고. 근데 그 유튜브의 소재를, 컨텐츠를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국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4월 달쯤에 그 의사국 점거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사국을 점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그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가 우파 유튜버들을 타깃 오디언스로 해서 뭔가를 계속 말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한번 카운터파트가 돼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저희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헬의 하피디다, 하시피님 웬일이에요. 인기가 있네요. 예.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오늘 군대 이야기 도움 줄 분인데 김주민 씨 가명. 예. 네. 제대한 지 6개월 됐다고요? 네, 제대한 지 6개월 예, 됐습니다. 군생활은 강원도에서 하셨고 네,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처리 업무를 담당했다고요. 네, 행정 업무를 제가 다 해서. 행정 업무. 아, 네네. 요즘 핫한 이야기 그대로 나올 수 있겠네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옛날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 뭐 저도 포함 되겠네요. 저도 한 20년 지났으니까 제대한 지.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냐? 보이스카우트 수련회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도 처음에 막 휴대폰 쓴다고 뭐 그러고 요즘처럼 뭐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저희 때 생각하면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요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 수긍합니까? 보이스카우트 수련회다 뭐 이런 말. 일단 저도 제가 들어갈 때는 제가 18년도 7월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안 풀렸었거든요. 어허. 근데 들어가서 한 9개월, 10개월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핸드폰을 저희 보고 쓰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때 핸드폰이 풀릴 때 이후로 확실히 뭐 원래도 옛날보다는 더 편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 편해졌어요. 그러면 일과 시간 때는 못하고 일과 시간 끝나고 휴대폰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일과 시간 끝나고 오후 6시 정도부터 이제 저녁 점호하기 전까지 한 9시까지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네, 근데 카메라는 이제 안 되고. 네, 안 그건 되고. 보안상 안 될 거고. 네. 전화하고 문자 마음대로 해요? 네네. 고참들 빨래도 해주고 군화도 닦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요즘에 하면 바로 영창으로. 요즘 그렇죠. 네. 인권이 있는데 요즘 그럼 그거 시키면 안 되죠. 큰일 이게 나죠. 유구한 전통인 것 같아요. 다 라떼는이라고 하잖아요. 예. 작가님보다는 아마 제가 좀 더 좋은 군대에 있었을 것 같고 네. 저보다는 또 더 좋은 군대에 있었을 어허. 것 같고 진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RCP는 그러면 재단 지 얼마 됐어요? 저도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예. 구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 구타 가오킹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있었군요. 근데 지금 우리 김병장은 없고. 네, 없었죠. 조금 망설이는데. 예. 근데 정말 사라져야 할 잔재들, 악인데. 예.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혹행 같은 경우에도. 뭐 구타는 없어도 가혹행은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구타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으니까. 예. 어쨌든 핸드폰을 쓰고. 제가 듣기로는 중대장, 소대장, 또 부모님하고 밴드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던데. 네, 단체로.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있어요? 네.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사진 같은 것도 올라가서 지금 당신의 아드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걸 밴드에 올려요? 훈련이라기보다는 뭐 중대 단결 행사 이런 거 하면은 다 같이 뭐 회식하는 거나 그런 거를 이제 올려주시면 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 네. 소통을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중대장과 소대장과 함께 밴드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최근 군대 얘기로 온 언론이 시끄러운데 요즘 군대 휴가 체계는 어떻습니까? 제 때는 100일 휴가, 또 일병 휴가, 상병 휴가, 병장 휴가, 중간중간에 태권도 단증을 따면은 포상 휴가, 사격 잘하면 포상 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즘 어때요? 정기 휴가는 똑같습니까? 진급할 때마다 주나요? 요즘에는 정기 휴가를 그렇게 진급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처음 입대할 때부터 다 줘놓고 본인이 알아서 쓰게끔. 네. 알았어. 한번 저 군대 한번 더 가고 싶네.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네. 그냥 한꺼번에 딱 몰아주고 필요할 때만 써라 이렇게. 네, 시기는 대충 정해주는데 이제 그래도 본인이 원할 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럼 나는 제대할 때쯤에 몰아서 쓰겠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면 너무 길게 휴가를 나가게 되면 그 기간만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 업무.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부대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군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추장관 아들처럼 수술했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 거예요? 직접 군대에서 휴가 처리 업무를 담당하셨다니까. 네, 일단 통상적으로 보통 휴가 복귀 날에 제대로 복귀를 못하면은 바로 탈영 미복귀가 돼서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리적으로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제가 보통 군대 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겨울 같을 때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교통 사정으로 제 시간에 복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교통이 막히니까. 예, 그거는 어쨌든 징계를 받더라도 어쨌든 말을 안 하면은 말씀처럼 탈영이 되니까 그 당시 당직 사관이나 중대장이나 지휘관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이. 상황을 알려주면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공유를 했으니까 좀 늦게 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 봐주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좀 깐깐한 이렇게 FM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일단 오고 나서 또 처벌을 하는 사례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전화로 어떻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0여 년 전이니까. 하시비 때는 전화로 가능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고 사실은 상황 공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논란인 것 우리 김주민 씨, 다 알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예. 그렇게 서병장처럼 수술을 해서 아파서 전화로 자기 휴가로 쓰는 거 연장하는 거 가능합니까? 그 수술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수술이 만약에 진짜 오늘 당장 병원에서 의사가 뭔가 집도를 안 하면 신체에 무리가 간다. 그렇게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면은 지휘관이 고려해서 연장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절대로 쉽게 되면 안 되고 이제 좀 굉장히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이제 그 만약에 부대장이면 자기 부대 간부들이랑 다 회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게 맞는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무튼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지휘관이 결정할 수는 있는 문제다. 네, 지휘관이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병장 월급은 지금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병장 월급 마지막에 얼마나 받았어요? 저는 54만 원 받았습니다. 와, 54만 원. 예. 우리 하시피는 얼마 받았어요?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0만 원. 예. 저는 13,000원쯤 받은 것 같은데. 병장. 12,000원인가? 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뒤에 가서 2011년대 이후 11년도 이후로 많이 늘어났어요. 2010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동결을 시켜서 올랐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5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PX 막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등병도? 아, 이등병은 이제 온 지 2주 동안은 신병 대기 기간이라고 혼자 부대도 잘 모르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럼 일병은? 네, 그냥 네, 다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계급 상관없이. 상병 꺾여야 PX를 다녔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일병도 마음대로 PX를 네네네. 다닐 수 있다. 그런데 PX 물건이 싸잖아요. 네, 훨씬 쌉니다. 그럼 54만 원 월급 받으면 저축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저축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씁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1970년에는 900원이었다네요. 병장 월급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훈련은 어때요? 저는 이제 훈련 중에서는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호국 훈련이라고 있거든요. 혹한기나 유격은 매년 하는데 이제 호국 훈련이란 건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재수없게 제가 입대했을 때 걸려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호국 훈련? 네네. 뭐 제일 힘든 거는 유격과 혹한기 아닙니까? 유격과 혹한기인데 제가 입대했을 때는 천안함이 터져가지고 연평도 이런 게 터져가지고 제가 201 특공여단이었는데 완중군장하고 한 일주일 동안 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예. 근데 강원도 인제에서 공부했다니까 혹한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엄청 추웠을 텐데. 네,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호국도 겨울에 해가지고. 겨울에? 네네. 저는 혹한기 훈련을 영상 온도에서 받았어요. 그럼 혹한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겨울이니까. 예. 부산에 사는 바람에 영상 2도에서 혹한기하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맞더라도 겨울은 겨울이니까 추워요. 군복 입으면 추우니까. 예, 군대에 있으면 뭐 영상이라도 예. 북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요즘 유튜브에서 진짜 군대가 아닌데 극한의 군대 훈련을 받는 컨텐츠가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회수가 뭐 100만이 훌쩍 넘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이 넘습니다. 1000만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유튜버들이 보면 자기 컨셉을 잡고 캐릭터 연기를 하는데 능한데 여기는 이제 약간 유튜버들 본연의 모습,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반응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컨셉도 재밌게 잡은 것 같고. 예. 이근대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유행어도 탄생한 것 같아요. 예, 인상에 문제 있냐고. 그 지금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운영하시니까 예. 가장 많은 조회수는 얼마나 찍혔습니까? 제가 한 40만인가 그렇습니다. 40만. 예. 대단하네요. 구독자가 10만 조금 넘는데 예. 40만이면 이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까? 한 40만 찍으면? 저희는 노란 딱지가 붙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노란 딱지. 왜 붙는지 모르죠, 노란 딱지. 왜 붙는지 구글에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 사실은 행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어쨌든 남을 비난하거나 가짜뉴스 만드는 이들을 질타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특공여단에 있었다니까 훈련도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힘든 훈련. 예,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대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제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가짜 사나이 유튜브 보면은 거기 UD2 훈련이라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예, 그거하고 예. 비교하면 어때요?
그거하고 비교해도 제가 더 쉽게 군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예, 엄청 걸리더라고요, 거기서는 진짜. 그러면 우리 김주민 씨는 이런 UD 훈련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이런 거 실제로 요즘 군대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유격 훈련은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유격 훈련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절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요즘은 다 배려를 잘해줘서 실제로 성공을 했지만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한데 얼차려 같은 게 이제 그냥 교관 기분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얼차려 규정이라는 게 다 육군 규정에 있어서 원래 뭐 머리 원상폭격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혹행위죠. 예. 그런데 유격 훈련 가면 사실 말이 유격이지 PT 체조만 엄청 시키잖아요. 예. 온몸 비틀기. 정말 그 온몸이 비틀어지는 예. 유격 체조인데 예. 그것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힘들었죠. 힘들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우리 김주민 씨는 안 힘든 것 같아. 유격 훈련이. 다 힘들었죠. 화생방. 화생방을 제가 여름에 입대해가지고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안 해요? 여름 너무 뜨거울 때 입대하면 이제 그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훈련소에서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름 기수는 아마 요즘에 안 하는 기수도 있다고 알고 제가 운 좋게 또 거기 걸린 것 같습니다. 화생방. 화생방 제가 2번 했는데 2번 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 예. 저도 처음 느꼈어요. 예. 지옥이 있다면 여기구나. 예, 정말. 다시 받고 싶지 않은 훈련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버티라고 하는 건지. 그 사실 방독면 훈련인데 그 방독면 쓰기 훈련을 하지 그걸 왜 가스를. 굳이 그거 벗고 막 하니까. 그쵸? 예. 어쨌든 요즘 군대는 그렇다. 몇 개월 하고 제대했어요? 저는 20개월 했습니다. 20개월. 한 달 줄어들어서. 원래 21개월이었는데. 네, 원래 21개월이었는데. 80일은 몇 개월 했어요? 저도 1년 10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1년 10개월? 예, 2년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년 조금 못되게. 21개월 정도? 예, 그 정도 했어요. 21개월. 예. 이게 36개월이었다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예. 결국은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예. 줄어들어서 이제 20개월. 지금은 그럼 더 줄어들었어요? 19개월, 18개월 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딱 18개월만 18개월. 네. 옛날 우리 방해했던 분들이 18개월 하셨는데 물론 뭐 육방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만큼 많이 줄었네요. 김주민 씨는 그 가짜 사나이 봤어요? 유튜브? 네. 어떤 생각이 보고? 거기 그중에 미필인 분도 있더라고요. 예. 군필이건 미필이건 근데 그렇게 훈련 받으면 진짜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온 분으로서 네. 안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뭐 정치인도 안 갔다 온 분 있고 뭐 재벌 자제들도 안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뭐 네. 어떤 생각 들어요? 어, 아니 본인도 가고 싶어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예, 뭐 솔직히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간 사람들은 되게 불쌍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운 좋게 공익이나 뭐 딴 걸로 해서 안 간 사람들은 솔직히 조금 부러운 생각도 부러운 있습니다. 생각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보다 편한 게 시간을 보낸 건 맞으니까. 예. 네. 카투사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부러운데 부산 갔다 온 사람은 어때요? 그것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자, 근데 그 가짜 사나이 우리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런 것 기획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고 예. 또 글쎄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튜브를 기획하고 우리 방송에 나온 분들한테 출연료를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지상파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는데 여기도 아마 출연한 분들한테 뭔가 소정의 출연료가 뭐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거라든가 또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예.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예. 센스 있는 편집자의 감각도 필요하잖아요. 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쵸. 예. 어때요? 본인은 직접 하십니까 편집? 편집을 저는 직접 하다가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한 명 더 늘려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부랴부랴 배워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시간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쓸데없는 기교 같은 건 부리지 않고 그냥 이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는 형식의 편집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짜 뉴스 바로 잡는 컨텐츠 말고 예. 다른 컨텐츠 기획하는 거 있나요? 기획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지금 당대표로 출마했던 김부겸 후보의 유튜브를 좀 컨설팅 해주고 기획해주고 편집해주고 출연해주고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 본인 거나 제대로 하시지. 제 거나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치 시사 말고 다른 쪽의 컨텐츠는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면은 뭐 본인이 바라는 거라든가 컨텐츠? 좀 더 대중적인 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뭐 문화 쪽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 되는 건 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걸 잘하자. 예, 그래서 조금 커지면 조금 다르게. 그 직원들도 채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6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는데 직원이라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수익 쉐어를 좀 하는 팀 개념입니다.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자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의 수공업식으로.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 가짜 사나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2기가 출범한다고 또. 2기에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제 김병지 선수나 뭐 줄리엔강 같은 연예인 같은 분들도 이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1기의 성공에 힘입어서 이제 2기도 이제 되게 대중적으로 폭넓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지상파 예능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보다 여기 나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1000만 뷰를 찍으면 당연히 그럴 텐데. 앞으로 유튜브 미래는 어떻게 봅니까? 유튜브라는 게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뭐 보던 것만 보게 되잖아요. 예. 확증 편향에 쌓일 수 있죠. 예, 그렇죠. 시사 정치 쪽은 더 그런데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추천 영상으로 이동현 TV가 떠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TV만 보는 사람들은 또 우파 유튜브만 떠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뭐 지금 가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밀리터리물이라든가 이게 섞여있는 상태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평이 좀 넓어지면 그런 문제들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주민 씨는 군대 있을 때 유튜브 많이 봤어요? 핸드폰으로? 네, 많이 봤습니다. 주로 어떤 컨텐츠를 봤어요? 저는 이제 20대답게 게임 유튜브만 많이 봤어요. 게임? 네. 게임 유튜버 시장도 상당하죠? 게임 유튜버가 아마 제일 크죠. 거의 제일 큽니까? 제일 큰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 슈퍼챗도 게임 유튜버들이 또 많이 갖고 가는 것 같고. 네. 근데 정치 쪽으로서는 보수 유튜버들이 슈퍼챗은 굉장히 많이. 예,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사실 선동을 잘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마음 둘 곳 없는 태극기 부대 혹은 뭐 아스팔트 우파들 이분들이 뭐 마음 둘 데가 없는데 여기서 이분들 생각을 잘 긁어주니까 수고한다 고생한다 하면서 이렇게 슈퍼챗을 이제 두는 것 같더라고요. 후원 개념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고 그리고는 진보 쪽에서 팟캐스트 시장을 선점을 해서 그 시장은 우파들이 들어오기 어려웠거든요. 다 좌파가 팟캐스트를 점령했었죠. 반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튜브를 우파들이 먼저 점령을 해서 처음에는 좌파들이 유튜브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먼저 선점한 효과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오늘 군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얘기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김주민 씨 전역 6개월 차. 아까 솔직한 얘기로 아직 군대 안 간 분들은 불쌍하게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뭘 조심해라라든가 건강이 최고라라든가 아니면 뭐 고참말을 잘 들어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아직 입대 안 하신 분들은 제 군대에 대해서 막 진짜 사나이도 그렇고 미리 갔다 온 선배들이나 아버지가 하는 말씀 그렇고 막 때리고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군대는 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더 편해져가지고 걱정 없이 다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입대를 앞둔 장병들 부모님들도 걱정 없이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그 일과 시간 끝나고 휴대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매일 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분들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겠네요. 근데 제 주변은 다 깨졌더라고요. 군대랑 관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한기 소장 오늘 유튜브 새로운 코너 제가 만들어 첫 시간인데 어땠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미디어의 제일 최첨단에 있었던 건 팟캐스트였는데 예. 그 첨단에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작가님께서. 예. 요새는 제가 뭐 한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1등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가 최근 들어선 첨단인데 그 얘기를 이제 선배하고 같이 라디오라는 매체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헬마우스에서 PD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총괄 CP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피. 예. 칩 프로듀서.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 인기가 상당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더 많습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은 언론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예. 우리 YTN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침 방송? 예. 지금 밖에 있는 PD가 예. 아침에 있을 때 맞죠? 땡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방송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방송 뭐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같은 팀이긴 하지만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저를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유튜브 주제를 갖고 올 거예요? 아직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마 연동될 것 같은데 요새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코로나 집단 면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 했다 실패했다는. 예, 예. 유튜브 상에서는 뭐 자기들이 방역농단 국민저항본부라고 그런 걸 이제 출범시키기도 해서 그 얘기 한번 하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